여러분, 부자들의 집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금을 특정 위치에 두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재벌가나 사업에 성공한 많은 분들이 풍수적으로 가장 좋은 자리에 천일염을 배치합니다. 소금 하나로 집안에 재물운이 들어온다는 사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풍수에서는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나쁜 기운을 정화하고 좋은 기운을 불러 모으는 힘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천일염은 바닷물이 증발하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물의 재물 기운과 땅의 안정 기운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요. 우리 조상들은 소금을 매우 귀하게 여겼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소금이 세금으로 쓰이기도 했고, 소금을 많이 가진 사람은 큰 부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소금은 재물과 깊은 연관이 있는 물건입니다. 하지만 같은 소금이라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못된 위치에 두면 오히려 재물운을 막게 되고, 좋은 위치에 두면 재물복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소금을 두어야 할 최고의 자리 세 곳과 절대 두지 말아야 할 위험한 장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배치한 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언제 교체해야 하는지까지 상세히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버튼을 누르시는 순간 여러분의 금전운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댓글에 재물복 받습니다 라고 써주시면 한 분 한 분 읽으며 여러분의 재물운을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왜 소금이 재물운과 깊은 연관이 있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풍수에서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소금은 음의 기운을 정화하고 양의 기운을 불러들이는 강력한 매개체입니다. 특히 천일염은 바다의 물 기운을 머금고 있어서 재물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물은 풍수에서 재물을 상징하는데요. 바다에서 증발하고 응축되어 만들어진 천일염은 재물이 모이고 축적되는 과정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또한 소금의 하얀색은 오행에서 금진에 해당합니다. 금은 재물, 돈, 귀금속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금의 색깔 자체가 재물운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소금을 단순히 요리 재료로만 보지 않고 재물을 불러오는 풍수 도구로 활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안으로 모든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이자 재물이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풍수에서는 현관을 재물의 입구라고 할 만큼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이곳에 천일염을 두면 나쁜 기운은 걸러지고 좋은 기운, 특히 재물 기운만 집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치해야 할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왼쪽 구석이 가장 좋습니다. 왼쪽은 풍수에서 청룡의 방위로 재물과 귀인운을 상징하는 자리입니다. 이곳에 도자기나 유리 그릇에 천일염을 담아 놓으세요. 그릇의 크기는 손바닥만 하면 충분하고 소금의 양은 그릇의 70에 80% 정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가득 채우면 기운이 넘쳐서 안정되지 않고 너무 적으면 효과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높이는 바닥에서 1m 정도 되는 곳이 이상적입니다. 신발장 위나 작은 선반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절대 바닥에 직접 두지 마세요. 바닥에 두면 기운이 아래로 가라앉아서 효과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려면 소금 그릇 옆에 작은 화분을 함께 놓으세요. 식물의 생명력이 소금의 정화 기운과 만나면 재물운이 더욱 강해집니다. 특히 다육식물이나 산세베리아처럼 관리가 쉬운 식물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현관에 소금을 둘 때는 반드시 뚜껑이 없는 그릇을 사용하세요. 뚜껑이 있으면 기운이 막혀서 소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바로 앞이 아닌 약간 옆쪽 구석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면에 두면 들어오는 기운을 정면으로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관 왼쪽에 천일염을 둔 많은 분들이 일주일 내로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상치 못한 보너스를 받거나 끊어졌던 거래처에서 연락이 오거나 오랫동안 받지 못한 돈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현관에 소금을 둔 다음 날 복권 당첨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분께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재물의 흐름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장소는 주방입니다. 주방은 음식을 만드는 곳이자 가족의 건강과 재물을 만들어내는 공간입니다. 특히 불과 물이 만나는 주방은 음양의 조화가 일어나는 중요한 장소인데요. 여기에 소금을 두면 재물이 꾸준히 축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방에서는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위치는 냉장고 위입니다. 냉장고는 음식과 재물을 보관하는 곳이므로 풍수에서 재물의 저장고로 봅니다. 냉장고 위에 천일염을 올려두면 저장된 재물이 보호되고 더욱 불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냉장고 위 오른쪽 구석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오른쪽은 백호의 방위로 안정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이곳에 소금을 두면 재물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이때도 도자기 그릇이나 나무 그릇에 담아 놓으세요. 플라스틱 용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플라스틱은 자연 소재가 아니라서 기운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의 양은 역시 그릇의 70에 80% 정도가 적당합니다. 냉장고 위에 공간이 없다면 주방 창문 근처도 좋습니다. 창문은 바깥의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이므로 이곳에 소금을 두면 들어오는 기운을 정화하고 좋은 기운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방 창문이 동쪽이나 남동쪽을 향한다면 더욱 좋습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으로 새로운 시작과 성장을 의미하고 남동쪽은 재물운이 가장 강한 방위이기 때문입니다. 주방에 소금을 둘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싱크대 바로 옆에는 두지 마세요. 싱크대는 물이 빠져나가는 곳이므로 소금을 두면 재물도 함께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레인지 바로 옆도 피하세요. 불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 소금의 정화 작용이 지나쳐서 좋은 기운까지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싱크대와 가스레인지에서 최소 50cm 이상 떨어진 곳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주방 냉장고 위에 소금을 둔 한 자영업자분은 한 달 만에 매출이 30% 증가했다고 합니다. 같은 노력을 하는데도 손님이 늘고 단골이 생기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주방에 소금을 둔 후 식구들의 건강이 좋아지고 집안 분위기가 밝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과 재물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방의 기운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재물운도 상승합니다. 세 번째로 추천하는 위치는 거실의 남동쪽입니다. 거실은 가족이 함께 모이는 공간이자 집안의 중심 기운이 모이는 곳입니다. 특히 남동쪽은 풍수에서 가장 강력한 재물 방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동쪽은 손신궤에 해당하며 바람과 나무의 기운이 흐르는 방향입니다. 바람은 기운을 운반하고 나무는 성장을 의미하므로 재물이 자라나고 불어나는 최적의 장소인 것입니다. 거실의 남동쪽을 어떻게 찾을까요? 거실 중앙에 서서 나침반이나 스마트폰 나침반 앱으로 방향을 확인하세요. 남동쪽 구석이 바로 재물 방위입니다. 이곳에 천일염을 담은 그릇을 놓으세요. 거실은 사람들이 자주 보는 공간이므로 조금 더 예쁜 도자기 그릇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흰색이나 청자색 도자기가
이상적입니다. 흰색은 재물을, 청자색은 성장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소금을 약간 많이 담아도 괜찮습니다. 거실은 공간이 넓기 때문에 기운의 순환이 활발해서 소금의 양이 많아도 부담되지 않습니다. 그릇 크기는 밥그릇 정도가 적당하고 소금은 80에 90% 정도 채우세요. 높이는 역시 바닥에서 1m 내외가 좋습니다. 거실 선반이나 장식장 위를 활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재물운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금 그릇 옆에 황금색 장식품을 함께 두세요. 작은 금색 돼지 저금통, 황금빛 나는 장식품 또는 노란색 꽃이 담긴 화병 등이 좋습니다. 황금색은 재물의 색깔이므로 소금의 정화 기운과 만나면 재물 자석이 됩니다. 또한 남동쪽에 창문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소금에 닿으면 재물 기운이 배가 됩니다. 가능하면 오전에 햇빛이 잘 드는 시간에 커튼을 열어두세요. 주의할 점은 TV 바로 옆은 피하는 것입니다. TV는 전자파가 강해서 소금의 자연 기운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TV에서 1m 이상 떨어진 곳에 두세요. 그리고 소파 뒤쪽도 좋지 않습니다. 사람이 앉는 곳 뒤에 소금을 두면 기운이 차단되어 효과가 줄어듭니다. 실제로 거실 남동쪽에 소금을 배치한 한 가정주부는 남편의 사업이 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막혔던 계약이 성사되고 새로운 사업 기회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분은 집안 분위기가 밝아지고 가족 간의 대화가 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운이 좋아지면 사람들의 마음도 여유로워지고 긍정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소금을 두어야 할 좋은 장소 3곳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절대 두지 말아야 할 위험한 장소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피해야 할 장소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배출과 정화의 공간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내보내는 곳이지요. 여기에 소금을 두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이 정화하는 기운과 화장실의 배출 기운이 만나면 집안의 모든 것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특히 재물이 가장 먼저 빠져나갑니다. 풍수에서는 화장실을 재물의 구멍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조심해야 하는 공간인데요. 이곳에 소금까지 두면 재물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배가 됩니다. 실제로 화장실에 소금을 둔 후 사업이 안 풀리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된 사례가 많습니다. 갑자기 차가 고장 나거나 집에 수리할 곳이 생기거나 벌금을 내게 되는 등 돈 나갈 일이 연달아 생깁니다. 화장실뿐만 아니라 화장실 근처도 피해야 합니다. 화장실 문 바로 앞 복도, 화장실과 붙어있는 벽 쪽도 모두 위험한 구역입니다. 최소한 화장실에서 3m 이상 떨어진 곳에 소금을 배치하세요.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곳은 침실 머리맡입니다. 소금은 정화 작용이 강한 물건입니다. 머리맡에 두면 수면 중에 너무 강한 기운이 머리로 전달되어 숙면을 방해합니다. 잠을 잘 못 자면 건강이 나빠지고 건강이 나빠지면 재물을 벌 수 없습니다. 특히 베개 바로 옆은 절대 금물입니다. 소금의 정화 기운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꿈이 많아지고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침실에 꼭 소금을 두고 싶다면 침대에서 최소 2m 이상 떨어진 창문 근처나 화장대 위에 두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천으로 덮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금기 장소는 현관 바깥쪽입니다. 현관 안쪽은 재물이 들어오는 곳이므로 좋지만 바깥쪽은 정반대입니다. 현관문 밖에 소금을 두면 집 안으로 들어와야 할 재물을 밖에서 막아버립니다. 일부러 현관 밖에 소금을 두는 분들이 계신데 나쁜 기운을 막으려는 의도겠지만 역효과입니다. 나쁜 기운도 막지만
좋은 기운, 재물 기운까지 함께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반드시 현관 안쪽에 두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싱크대 바로 아래 수납 공간입니다. 싱크대 아래는 물이 빠져나가는 배수관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소금을 두면 현관에서 들어온 재물이 주방에서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주부들이 소금을 보관하기 편하다고 싱크대 아래 넣어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풍수적으로 최악의 위치입니다. 소금은 반드시 물 빠지는 곳에서 떨어진 곳에 보관하세요. 다섯 번째는 현관 정면입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 소금을 두면 들어오는 기운을 정면으로 막습니다. 소금은 약간 옆으로 비켜 있어야 기운이 순환하면서 정화됩니다. 정면에 있으면 기운이 막혀서 집안에 답답한 느낌이 들고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런 금기 장소에 소금을 두고 계셨다면 지금 당장 치우세요. 그리고 좋은 위치로 옮기시면 빠르게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소금을 좋은 위치에 배치했다면 언제 교체해야 할까요? 천일염은 나쁜 기운을 흡수하고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소금이 흡수한 나쁜 기운이 포화 상태가 되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마다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 소금으로 바꾸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봄에는 3월, 여름에는 6월, 가을에는 9월, 겨울에는 12월에 교체하세요. 계절의 변화와 함께 집안의 기운도 새롭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징조가 보이면 3개월이 안 되어도 바로 교체해야 합니다. 첫째, 소금 색깔이 변했을 때입니다. 하얀 소금이 누렇게 변하거나 회색빛이 돌면 나쁜 기운을 많이 흡수한 것입니다. 즉시 새 소금으로 바꾸세요. 둘째, 소금이 축축하게 젖었을 때입니다. 소금은 원래 습기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지만 지나치게 젖어서 물이 고인 것처럼 되면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이런 소금은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교체해야 합니다. 셋째, 소금 냄새가 날 때입니다. 신선한 천일염은 바다 냄새가 나지만 오래되면 키키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교체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사용한 소금은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절대 음식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풍수용으로 사용한 소금은 나쁜 기운을 흡수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흐르는 물에 씻어 내보내는 것입니다. 화장실 변기에 버리고 물을 여러 번 내리거나 싱크대 배수구에 조금씩 나눠서 물과 함께 흘려보내세요. 이때 나쁜 기운은 물과 함께 흘러가고 우리 집에는 좋은 기운만 남습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면 더욱 좋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땅에 묻는 것입니다. 집에 마당이나 하단이 있다면 사용한 소금을 땅에 묻으세요. 땅이 나쁜 기운을 중화시켜 줍니다. 절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세요. 소금이 흡수한 나쁜 기운이 집안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제 소금을 배치한 후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물과 관련된 일들이 눈에 띈다는 것입니다. 수도꼭지가 새는 곳을 발견하거나 물을 자주 마시게 되거나 비 오는 날에 좋은 일이 생기는 등 물과 연결된 경험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재물의 흐름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예상치 못한 수입이 발생합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돈을 돌려받거나 용돈을 받거나 작은 부수입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재물운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집안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가족들의 표정이 환해지고 웃음이 늘어납니다.
사소한 일로 다투던 것이 줄어들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재물운이 좋아지면 마음의 여유가 생겨 관계도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새로운 일자리 제안, 사업 기회, 좋은 사람과의 만남 등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것은 소금이 나쁜 기운을 막고 좋은 기운의 통로를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잠이 편안해집니다. 특히 현관에 소금을 둔 후 이런 변화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안의 나쁜 기운이 줄어들면 마음이 안정되고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한 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만약 한 달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다면 소금의 위치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혹시 금기 장소에 가까운 곳은 아닌지, 그릇이 적절한지, 양이 맞는지 점검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소금을 두면서 우리 집에 재물이 들어옵니다라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풍수는 물리적 배치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대하는 마음의 기운도 함께 작용합니다. 오늘 소금을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현관 왼쪽, 주방 냉장고 위, 거실 남동쪽이 가장 좋은 세 곳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침실 머리맡, 현관 바깥쪽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3개월마다 새 소금으로 교체하고 사용한 소금은 물에 흘려보내거나 땅에 묻으세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바로 실천해보세요. 천일염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 없습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여러분의 재물운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는 순간 여러분의 재물운이 한 단계 더 상승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누를 때마다 여러분의 금전운이 활성화됩니다. 댓글에 재물복 받습니다라고 써주시면 한 분 한 분 읽으며 여러분의 재물운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 밤 댓글을 읽으며 여러분의 행복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여러분께 딱 맞는 풍수 정보를 바로바로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가족,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좋은 정보를 나눌 때 그 기운이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큰 재물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집안에 돈이 쌓이고 하시는 일마다 술술 풀리며 웃음꽃이 가득한 풍요로운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